안녕하세요. 신호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온라인 수업 미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 진행되는 수업은 아마 한 3, 4주 정도 이어질 텐데 요걸로 수행평가 첫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수행평가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수행평가 중에서 이번에 할 거는 디자인이에요. 요 수행평가는 아마 조별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선생님이 제출하라는 부분을 제출하고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해볼 거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자, 요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디자인은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필통, 가방, 신발, 옷, 연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책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자인에 속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사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서 예쁘게 디자인된 거를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예쁘게 된 물건을 디자인해서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보기에도 예쁘고 어떤 실용성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뭐 돈도 좀 저렴하면 좋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디자인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은 상업적인 요소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아야 이윤을 많이 남기겠죠. 그래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행평가로는 제품이 기획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 디자인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 수행평가에 포함이 될 테고 자, 요거는 조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학교에 오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디자인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디자인은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띄운 것처럼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며 아름답게 하는 조형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생활에 늘 있는 게 디자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시대와 생활의 필요 조건에 맞도록 신미성, 기능성, 경제성,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표현하는 조형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미성, 기능성, 경제성, 독창성. 요게 디자인의 4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요 4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디자인 조건 4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신미성, 기능성, 경제성, 독창성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요 4가지의 디자인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할 때 디자인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디자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선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게 기능성이에요. 기능성. 자, 이 기능성은 그냥 말 그대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위가 있다. 가위를 디자인할 거다. 그러면 가위는 기능이 뭐예요? 자르는 거죠. 그러면 가위를 어떻게 디자인했을 때 자르기가 잘 되는 게 기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가져야 되는 기능이 잘 될수록 기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이 높은 디자인을 한번 볼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 같아 보여요? 자, 이거는 클립이에요, 클립. 자, 우리가 아는 클립의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죠? 자, 요렇게 생긴 클립이 있는데 왜 선생님은 이 모양의 클립을 보여줬을까?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A4 용지나 클립이랑 사용의 용도는 똑같아요. 그 A4 용지 같은 낱장의 종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기능이야. 이 클립에 여러 가지 종이를 한 번에 묶는 게 이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클립은 기능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어떻게 높을까? 이 클립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자, 종이 뭉치를 요 끝에 모서리에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구멍은 종이 양이 좀 적은 거. 요쪽으로 갈수록 요렇게 갈수록 종이 양이 더 많을 때 요 뒤로 클립을 구멍에다가 요걸 꼽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양이 늘어나도록 되겠죠. 자, 원래 사용하는 우리 이 클립은 조금만 양이 많으면 잘 빠져요. 그러면 기능이 낮은 거겠죠. 자, 근데 이 클립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디자인이 기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디자인할 때 기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용 용도가 높은 거일수록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심미적인 디자인을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기능성 우리가 한번 알아봤죠. 자, 심미적인 디자인 한번 볼게요. 심미적인 디자인은 예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가위를 했는데 아까 기능성이 높은 가위는 자르는 용도가 높아야 된다 했죠. 자, 이거는 가위긴 가위인데 예쁘게 만들어진 가위야. 뭐 우리가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뭐 필통에도 예쁜 걸 더 좋아하지. 그래서 디자인은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신미성이 높아야 돼요. 그럼 우리 신미성이 높은 디자인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보니까 이거 용도가 뭘까요? 의자죠. 자, 의자는 사람들이 앉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의자를 보니까 의자라서 사람이 앉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표현하는 게 나무의 형상을 따서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앉을 수가 없어. 맞죠? 근데 보기에는 예뻐요. 그럼 이거는 기능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신미성은 높은 디자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미성이 높은 디자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능의 용도가 좋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 누구나 봐도 저거 예쁘다. 이렇게 보는 게 심미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의자가 신미성이 높은 의자라는 거.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까? 요것도 심미적인 디자인인데 보면 지금 의자예요. 똑같이 앉을 수 있는 의자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의자가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자, 그래서 바로 앉기는 힘든 의자예요. 여기서 공부를 하기에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콩벌레 알죠? 콩벌레의 등딱지 모양을 따서 이렇게 예쁘게 의자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신미성이 높은 디자인입니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경제성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기능성, 신미성 이렇게 봤고 이제 경제성인데 경제성은 바로 돈입니다. 돈. 자, 우리가 디자인이 아무리 용도가 기능이 아주 높고 아무리 예뻐도 막 가위 한 자루에 100만 원씩 하면 우리가 사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성. 일단 우리가 상업적인 디자인은 무조건 경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데 사는 사람이 만약에 대상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너무 비싼 물건은 잘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경제성도 중요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클립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클립, 기능성이 높았던 클립은 이 클립에 비해서 돈이 훨씬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적은 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경제성이 높은 디자인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기능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쵸? 자, 옆에 의자 한번 볼게요. 의자, 요게 의자인데, 이거는 왜 경제성이 높을까? 일단, 만들어진 그 재료가 플라스틱이에요. 자, 나무나 아니면 돌이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것보다는 플라스틱이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재료 자체가 일단 경제적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의자를 보관할 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쪽 책상에 앉아있는 의자, 이 책상에 앉아있는 의자는 만약에 의자가 100개라고 하면 이 100개를 놓을 공간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이 의자는, 지금 요렇게 생긴 의자는, 요 안 있죠, 요 안. 요 안이 약간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그 의자, 요렇게 생긴 똑같은 의자가 100개 있어도 100개를 다 쓰지 않을 때는 위로 계속 쌓으면 이게 하나만 있는 공간만 있어도 100개를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되죠. 그래서 요 의자는 공간과 재료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이 높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까? 이것도 똑같이 의자야. 근데 지금 디자인을 보니까 여기 지금 바닥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쌓여 있죠. 그쵸? 자, 우리가 의자가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지금 파란색처럼 이렇게 넘겨 뒤로. 그러면 키가 좀 작은 사람은 이거를 앞으로 다 해서 이렇게 다 써서 놓고, 키가 좀 큰 사람은 이걸 뒤로 넘깁니다. 그러면 키가 큰 사람도 쓸 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쓸 수 있고 굉장히 경제적이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로 이 다양한 사람을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경제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성이 높은 디자인이에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독창성이 있어요. 독창성은 지금 요거 같은 거야. 이게 지금 뭘까? 시계지, 시계. 자, 시계는 이게 지금 시계인데 지금 1, 2, 3, 4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계로 이렇게 볼 때 여기 12시고 1, 여기 6시, 여기 9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위치는 정확히 맞아. 여기서 이렇게. 근데 실제로 봐봐. 시계는 우리가 시간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이 시계는 바로 이렇게 봤을 때 야,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바로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위치가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목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은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네모가 원래는 하나에 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재료값이 많이 들겠지. 그럼 경제성도 낮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신미성으로 봤을 때 자, 이거를 보고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미성은 누구나 봤을 때 아름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미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독창성이 높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도 잘 보기 어려운 시계지. 이런 게 독창성이야. 디자인에서 어떤 사람은 또 엄청 독특한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주 유니크하고 좀 유일하게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게 독창성이에요. 그래서 독창성이 높은 디자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기능이나 경제, 심미, 독창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심미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창적인 디자인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 소파예요, 소파. 소파인데 무슨 모양 하고 있죠? 자동차 모양 하고 있지? 자, 이런 옆에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하나 더 의자를 놓을 수 있지만 이런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는 좀 떨어지지. 그 다음에 기능은 소파가 편안한 건데 이거는 그렇게 편안해 보이진 않지. 왜 뒤로 젖혀지거나 이런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능도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미. 이게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에 저런 거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심미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동차 모양을 하고 있는 소파는 어디서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독창성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해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와인따개예요. 와인따개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와인따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 모양을 형태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도 독창적인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로 그 디자인 자체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 자,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사상,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사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히잡을 쓰고 있어요. 그쵸? 근데 히잡은 종교에 따라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히잡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히잡의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는 히잡의 디자인이 필요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상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발달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거. 자, 요것도 중요한데, 디자인은 유행을 따라가기도 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스키니진을 입고 있죠. 여기도 스키니진을 입고 있고, 근데 요즘엔 약간 통이 넓은 바지가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에 따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에 디자인의 조건,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요 네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수업을 끝나고 그 각자 반의 밴드에 가서 선생님이 글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밀 댓글에 가셔서 퀴즈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는 요거예요. 자, 디자인의 조건 4가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밴드에 가서 비밀 댓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올리지 않은 학생은 출결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퀴즈까지 풀고 출석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지를 통해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도록 할 거야. 조별로 선생님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결석하지 않고 와서 조원들끼리 다 같이 수행평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